전산 세무 2급 65회 기출 문제 풀이 아이콕스 도서출판 아이콕스 교재론 무적 4265번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저는 4265번으로 이미 바꿔놨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우선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분계는 일반 전표 분계만 제가 또 따로 풀이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셔도 좋고요. 자, 1번 외화 장기 차입금을 20만 달러를 이자 비용 6천 달러와 함께 보통 예금으로 상환하였습니다. 그러면 원금 상환에 대한 분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외화 장기 차입금은 20만 달러인 거죠. 전기 기준 환율로 봤을 때는 20만 달러 곱하기 107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억 1400 외화 장기 차입금은 2억 1400이 대변에 있었던 거고 4월 20일 시점에서 대변에 있던 외화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는 거니까 차변으로 거래처는 공상은행이 됩니다. 2억 1400 원금만 봤을 때는 2억 1400을 상환하면서 얼마를 주는 거냐면 20만 달러 곱하기 달러당 1100원 그죠? 대변에 원금만 가지고 보통 예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2억 2천이 되네. 그러면 400만큼은 외환차손이 되죠. 원금만 가지고 봤을 때 외환차손. 그리고 이자 비용은 6,000달러를 달러당 1,100원 해주는 거죠. 차변의 이자 비용 660이고요. 대변의 보통 예금 660 주는 거니까 여기를 2억 2천이 아니라 660을 더하면 2억 2천 660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분계가요. 여기 보면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표가 이렇게 돼. 그래서 한 전표로 맞추려면 전표를 똑같은 전표로 그래서 번호 수정키를 누르면 커서가 이렇게 오거든요. 번호 수정키에서 얘를 3번으로 맞출게요. 이렇게. 그리고 번호 수정키 다시 클릭해 주시고 그럼 이 회사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보통 예금으로 2억 2,660 대변에 그리고 외화 장기 차입금 2억 1,400 거래처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660은 이자 비용 그리고 600은 외환 차손이 됩니다. 두 번째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부가가치세하고 신용카드로 3만원 수수료 국민카드로 결제했네요. 25일날. 그러면 카드로 결제했으면 대변의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거래처는 국민카드. 303만원. 303만원. 미지급 세금은 대변에 있죠. 차변으로 보내시면 돼요. 300만원. 나머지 3만원은 차변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이고 한 부분들은 제가 요거 일반 전표 분계만 됐으니까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거기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자, 3번 전기의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던 받으러온 5천 중에 2천은 보통 예금 입금됐네요. 보통 예금 입금됐어요. 대손 채권 회수된 거죠. 5월 8일날 차변의 보통 예금 2천만 원. 대손 채권 회수되면 대변의 무조건 대손 충당금. 왜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111번 대손 충당금 쓰시면 되죠. 4번 외상매출금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서 설현상사와 36개월간 대여하기로 했다. 7월 23일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 대변으로 보내고요.
설현 상사 2천만 원. 그리고 36개월간 대여하기로 했죠. 다 장기 대여금 설현 상사가 됩니다. 5번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죠. 투자 목적 건물 취득한 건 건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투자 목적 건물 또는 투자 목적 토지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투자 자산 계정 과목 써요. 투자 목적 건물, 투자 목적 토지는 건물이나 토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 투자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날 차변의 투자 부동산 투자 자산 1억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죠. 대변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표 클리어. 매입 매출 전표. 원재료 매입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수취했죠. 자, 매입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52 영세죠. 매입 매출 전표에 52 영세.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열어둘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 뭐 이론은 시간 오래 걸려도 실기는 시간 오래 안 걸려요. 7월 14일. 매입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수치는 52 영세죠. 품목은 원재료. 품목은 원재료. 그리고 수량하고 단가가 있죠. 그럼 수량하고 단가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량 4,000개, 단가는 만원, 공급가격 4,000, 부가시세 없고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웅전, 그리고 전자, 그리고 3.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와 차변의 원재료, 부가세 대금은 없죠. 그죠? 차변의 원재료 이렇게 처리될 거고요. 그럼 이제 대변 분계만 하면 되잖아요. 대변에는 웅전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했대요. 우리가 지금 원재료를 샀잖아요. 그럼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웅전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나 봐요. 4천이겠지 뭐 지금 저거 대금은. 그래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상환 기한이 12월 31일이니까 차변에 있던 단기 대여금을 차변에서 대변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죠.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고 원재료니까 일반 매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0번에 표시가 될 건데 여기에 금액에는 4천만큼 늘어나지만 영세율이니까 여기는 늘어나지 않겠네요. 여기만 4천만큼 늘어나겠네. 여기만 조회할게요. 390이 아니라 430. 여기는 안 바뀌었죠. 그죠? 두 번째, 제품을 할부 판매했는데 이 할부 판매가 보니까 인도일은 7월 18일이고 1차, 2차, 3차, 4차 할부 2018년 1년 이내 할부네요. 그죠? 단기 할부 판매입니다. 단기 할부 판매. 단기 할부 판매요. 우선은 인도일 7월 18일 날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죠. 10일 과세고 약정 기일에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우선 1차 할부 요 금액에 대해서 또 그리고 2차 할부 또 3차 할부 얘가 장기 할부 판매가 아니라 단기 할부 판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거죠. 전부를. 그지? 전부를. 그래서 4천만 원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대신 돈 받은 거는 요거만 받은 거야. 요거. 나머지는 외상이 되겠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죠.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0일 과세로 표시하죠.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10일 과세가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는 7월 18일 날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10일 과세가 되고요. 제품 공급가액은 4,000, 부가가치세는 400. 얘는 장기할 판매가 아니니까 4,000 다 입력하는 거라고요. 주식회사 미생.
그리고 전자, 그리고 3. 그러면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1,100이고요. 나머지는 외상 매출 금이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과세 그리고 세금 계산서니까 이 부분에 금액이 늘어나면 되겠네요. 4,000과 400이 더 늘어나면 되겠네요. 조회 325에서 이렇게 바뀌었죠. 요것도 바뀌었고요. 4,000과 400 1번에 표시됩니다. 3번 건물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령했네요.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죠. 일반적으로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는 50일 과세죠. 그죠? 그래서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 8월 6일날 0806 50일 과세. 건물 5,000 부가가치세 500 거래처는 나이스. 전자 3 차변에 원재료하고 부가세 대급금이 세팅되는데 이거 건물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건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완성 건물 아니라 건물이에요. 그리고 대변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8,000주 주당 5,000 8호 40이죠. 전부 지급하고 차변에 있던 자기 주식 4천만 원만큼 자기 주식 4천 자기 주식 4천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에 부가가치세는 500이죠. 보통 예금으로 500.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 주식을 4천만 원짜리를 5천만 원 받고 판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겠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마찬가지로 50일 과세고요. 50일 과세. 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그럼 세금계산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근데 이게 계정과목 분계가 건물로 되는 거죠. 건물은 일반 매입이 아니라 고정자산 매입 쪽에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5,000과 500만큼 늘어날 거예요. 6,500과 650이 됐네요. 4번 공장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세종상사에 구입하고 대금 220은 현금 지급했고, 자 부가가치세가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거죠. 부가가치세가 과세돼. 근데 증빙이 뭐예요? 현금 영수증이네. 그죠? 그러면 유형은 어떻게 돼요? 현금 영수증 부가가치세 과세 현과죠. 발행 받았으니까 매입 현과. 그죠?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매입 쪽의 현과는 60일 현과가 됩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0915 60일 현과. 60일 현과 뭘 산 거지? 컴퓨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데 세금계산서 아니면 받은 거 아니면 220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입력하면 200과 20으로 떨어지죠. 거래처는 세종상사.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현금 눌러도 되고요. 3호납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3호납 누르면 이렇게 원재료, 얘를 뭐라고 바꾸면 돼요? 비품이라고 바꾸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애초에 1현금 눌러도 된다고. 1현금 대신 원재료가 아니라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비품이라고 바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보시면 얘는 현과잖아요. 그 현금 영수증, 그러니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왜 자꾸 깜장색으로 나오지? 파란색으로 할까? 그 밖에 공제. 근데 14번은 한 칸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그 밖에 공제 매입세가 있죠.
14번. 요게 다 14번이야. 14번. 그래서 지금 비품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수취하면 여기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의 합계표 여기죠. 그리고 일반 매입이냐 고정 매입이냐. 비품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고정 매입이죠. 그래서 여기에 표시될 거예요. 여기에 41번에 표시가 되면 그 41번은 14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조회 눌러볼게요. 그럼 200과 20만큼 200과 20은 14번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5번 상품을 200에 판매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했다. 매출하고 세금에서 발행하면 11 과세죠.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 11 과세. 세금계산서 자체가 지금 매출 세금계산서 11 과세 부가세 별도. 그죠.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9월 21일 날 매출하고 세금에서 발행하면 11 과세. 상품이야. 이건 또 잘 봐요. 상품. 그치? 상품을 판 거야. 공급가액은 200, 부가시세는 20, 거래처는 예림 상사, 그리고 전자, 그리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잖아요. 3 눌러도 되지만 이거 외상이니까 뭐 누르면 돼요? 이 외상키 누르면 세팅은 어떻게 돼요? 이 외상키 누르면 대변의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동 세팅. 그죠? 근데 여기가 제품 매출이 아니잖아요. 뭘로 바꿔야 돼요? 상품 매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일 과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번에 표시가 되겠죠. 과세고 세금계산서 발급분 여기에 10일 과세가 표시가 될 겁니다. 200과 20만 원씩 더 늘어나면 돼요. 365였는데 367 이렇게 됐죠. 여기도 36799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0일 과세. 자, 문제 3번은 부가가치세. 실기 엄청 빨리 되네.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한양기업은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사업자, 공통매입세 안분 정산 뭐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다음 자료를 가지고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매입세 정산 내역대, 공통매입세 정산하라는 얘기야. 정산 확정 때. 예정때는 안분이라고 하고요. 정산은 확정 때 하는 거야. 단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반영된 공통매입세 불공제분은 20만 원이며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쓸 거예요. 이 데이터 확정 때. 근데 안분 있죠? 안분. 우선 안분은 이미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공통매입세 안분은 저장하고 문제 3번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클릭하세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원래는 지금 정산하는 거야. 정산. 근데 안분을 먼저 보여주겠다고요. 시험에서 안분과 정산을 지금 제가 같이 푸는 게 아니라 안분은 이미 돼 있는데 그 다음 정산을 하는 문제인데 안분도 먼저 보여드리겠다고요. 아시겠죠? 시험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분은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안분은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이고요. 공급가액 기준으로. 불러와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원래는 불러온 거 가지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험에서는 불러오든 안 불러오든 금액을 줄 거예요. 그래서 총 공통매입세 요거 매입세액 불공제가 총 공통매입세액 곱하기 공통매입세액 분모는 총 공급가액분의 분자는 면세 공급가액이에요. 이게 면세 비율이야. 면세 비율. 그러니까 공통매입세 곱하기 면세 비율만큼 매입세 공제 안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2기 예정 때는 과세가 3천이고 면세가 2천이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만큼. 공통매입세액은 500이죠. 자, 그러면 500이 되려면 공급가액이 500이구나. 공급가액은 500이고 그리고 매입세액은 50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50만 원이 이렇게 나오죠. 곱하기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총 공급가액 2기 예정 때는 3천, 2천 합치면 얼마예요? 5천이라고. 그 분모가 5천이 된다고. 이렇게 그중 분자는 면세는 2천. 그러면 면세 비율은 분자가 2천이니까 40%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통매입세액 50만 원에서 면세 비율 40%만큼 하면 5, 4, 20 얼마? 20만 원만큼. 20만 원만큼. 매입세 불공제를 예정 때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정 때.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야.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정산이거든요.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확정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안 돼. 삐! 이 데이터 갖고 하는 게 아니야. 예정, 확정 다 합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이걸 가지고 우선 공통매입세액은 계속해서 500개 50이 있었고 근데 또 생겼네. 2기 때 1000과 100이 생겼네. 즉 공통매입세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만 원과 100만 원 합친 150이 공통매입세액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 10월부터 이거 하라는 거야. 10월부터 12월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10월부터 12월 공통매입세액 정산 그리고 공급가액 기준이죠. 공급가액 항상 이거야. 항상 1번 불러오든 안 불러오든 상관없어. 그리고 총 공통매입세액은 얼마라고요? 2기 예정 때 50 그리고 2기 확정 때 100만 원이라고요. 총 공통매입세액은 즉 총 공통매입세액은 150이 된다고요. 그럼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면세 비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분모가 총 공급가액이고 분자가 면세 공급가액이죠. 그러면 다 합쳐서 보세요. 총 공급가액은 2기 예정 때 과세 3천 면세 2천 2기 확정 때 과세 7천 면세 3천이에요. 총 얼마가 되는 거 우선 여기 나와야지.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잖아요. 과세는 1억이고 과세는 1억이고 면세는 5천이라고요. 그럼 총 공급가액은 1억 5천이고 그리고 그 중에 면세 비율은 면세 금액이 이 금액이니까 5천이니까 1억 5천이 분모고 5천이 분자가 된다고요. 총 공급가액은 총 공급가액 7월부터 12월 과세 1억이고요. 그리고 면세 5천이죠. 그러니까 총 공급가액은 1억 5천이 됩니다. 그래서 총 공급가액 1억 5천. 이 중에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라고요? 5천만 원이라고. 5천. 그럼 면세 비율이 나와요. 맞나? 1억 5천에 면세 비율은 33.333333 이렇게 나온다고요. 면세 비율은. 그래서 면세 비율이 이만큼 나오니까 공통매입세액은 요 금액이네. 49만 9,099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이죠. 50만 원. 이 중에 이미 매입세액 불공제 받은 금액이 얼마가 있어요? 20만 원이 있죠. 20만 원. 그러면 나머지 29만 9천 원, 30만 원 요거만큼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거죠. 그죠? 매입세액 불공제. 여러분들 교재에는 아마 면세 비율이 달라서 나오나? 확인했을 때 얼마였지? 똑같이 나온 건가? 여기가
우리 전산세무 교재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숫자가 달라지니까 아이콕스 교재는 얘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아이콕스 교재는 얘를 4,000 그리고 여기를 6,000 그리고 아이콕스 교재는 이렇게 바꿔놨어. 이렇게. 그래서 아이콕스 교재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아이콕스 교재는 우선은 여기가 아이콕스 6,000이구나. 이렇게 6,000. 이렇게 돼 있어. 아이콕스 교재로는 공통 매입세액이 50만 원이었고요. 이제 예정 때 그러면 아까 했었던 그대로 하는 거니까 이거 볼게요. 그냥 50만 원. 그리고 곱하기 과세 면세 다 합쳐서 1억인데 그 중에 면세가 40%잖아요. 그러면 면세는 4,000 나누기 1억 40%. 그럼 얼마 나오는 거? 매입세 불공제가 예정 때는 20만 원 나온다고요. 그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인 거라고. 20만 원. 근데 이제 확정되죠. 그죠? 아이콕스 교재는 아이콕스 교재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공통매입세액이 아이콕스 교재는 얼마인데요? 50 그리고 100 합치면 150이죠. 아이콕스 교재. 총 공급가액은요? 총 공급가액 과세 1억 면세 1억 중에 면세는 1억이죠. 그럼 총 공급가액이 2억이고요. 면세는 1억이죠. 면세 비율은 몇 프로야? 50%. 그럼 150에 면세 비율 50%만큼 매입세 불공제는 75만 원입니다. 근데 이미 매입세 불공제 얼마 받았어요? 20만 원 매입세 불공제 받았죠? 그러면 아이콕스 교재 같은 경우에는 55만 원이 답이야. 55만 원이 요거만큼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라고 한다면 저장하시고요. 반영하라는 말은 안 나와 있죠, 그죠? 반영하라고 한다면 부가가치 신고서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열어만 주시면 돼요. 열어만 주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있죠? 16번은 여기 있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면세 사업분 50번 여기에 550에 55만 원만큼 그래서 550에 55만 원만큼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만 주시면 돼. 공통매입세 정산하고 2번 1기 확정 신고를 7월 25일 날 했는데 1기 확정 신고를 7월 25일 날 했는데 오류가 발견돼서 10월 23일 날 수정 및 신고 납부했다. 그러니까 7월 25일 날 신고는 했는데요. 잘못 신고해서 다시 10월 23일 날 수정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부가세 수정 신고서. 자, 보세요. 과세 표준 명세 포함해서 작성. 단 미납 일수는 90일이고 매입 매수전표 입력하지 마시오라고 돼 있죠. 그럼 지금 오류 사항들 얘네들을 더 입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몇 월부터 몇 월을 열어 주셔야 돼요. 1기 확정 때 신고를 했는데 그걸 다시 10월 23일 날 수정 신고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 그리고 정기 신고는 했었을 거고 수정 신고를 클릭하겠습니다. 수정 신고 1차수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해놨었는데 매입매수전표 입력하지 않고 그냥 수정 신고 있죠? 정기 신고 옆에 수정 신고 여기다가 수정 신고해서 가산세까지 같이 해서 신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직수출은
이 금액에 직수출이 있네요. 직수출은 몇 번에 표시되는 건데요. 영세율이고요. 기타죠. 6번이죠. 6번. 여기에 5천만 원만큼 직수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두 번째, 비사업자인 최연에게 제품 운반용 중고 트럭을 2,200에 현금 판매한 것으로 누락했대요.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세금계산서 미발급했대요. 미발급하면 가산세 기억하셔야죠. 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조금 이따 가산세 할 때 정리를 할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래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근데 그거 아무튼 자 2천만 원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2천만 원. 2천만 원 어디에 입력이 돼야 돼요? 부가가치세. 과세. 그죠? 과세. 근데 세금에서 발급은 지금 안 했잖아요, 얘가. 과세인데 2천에 200. 세금에서 발급했으면 여기인데 1번. 여기. 근데 얘가 세금에서 발급 안 했죠? 그러니까 기타. 여기에. 그죠? 4번. 여기에 2천과 200을 입력할 거예요. 2천에 200. 이때 가산세, 미발급 가산세 2천에 2%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타계정 대체분에 간주 공급이 있으면 간주 공급 또 부가시세 수정신고 때 입력해야 돼요. 매출처 접대 목적으로 원가 시가. 자, 부가가치세 간주 공급은 시가로 과세하죠. 250에 10% 25만 원. 간주 공급 중 접대 목적이니까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요. 시가로 과세합니다. 간주 공급 중 사업상 증여 250에 10%. 근데 간주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죠. 그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용으로 제품을 제공했대요.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용으로 제품을 제공한 건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용으로 불특정 다수 홍보용으로 제품을 제공한 거. 뭐 계정 과목은 광고 선전비 정도가 될 거예요. 하게 된다면. 근데 부가가치세법상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용으로 제품을 제공한 건 간주 공급의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주 공급은 요거 하나. 매출처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거 시가로 간주 공급 250. 자, 간주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과세 되잖아요. 그러면 과세인데 4번이네요. 그죠? 기타. 그럼 여기가 2천만 원이 아니라 2,250. 부가가치세는 225만 원. 2,250. 부가가치세는 225만 원. 요렇게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고 가산세 계산을 해야 된다고. 가산세 여기 클릭하면 탭하라고 하죠. 탭. 자, 그리고 왼쪽 아니야? 오른쪽에. 그래서 첫 번째 가산세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예요. 외우셔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워.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2%고요. 지연발급 가산세는 1%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첫 번째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입니다. 곱하기 2%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첫 번째. 그리고 우선은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은 2천만 원이고요. 2천에 2%입니다.
다시 한 번에 정리할게요. 조금 있다가 미발급 가산세. 그리고 또 생겨서 미발급 가산세. 그 다음 어떤 가산세가 있어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자, 가산세. 여기다 아예 정리를 할까? 지금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죠. 공급가액의 2%였어. 2%. 그래서 공급가액이 2천만 원이었죠. 곱하기 2%. 가산세는 40만 원. 첫 번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두 번째. 신고불성시 가산세, 납부불성시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불성시 가산세. 보통 신고 안 하면 납부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같이 움직여요, 이거. 신고불성시 가산세, 납부불성시 가산세. 신고불성실. 그럼 신고불성실, 납부불, 뭘 신고불성실하고 납부를 불성실하게 뭘? 무엇을? 세금을. 그죠? 이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보통 미납세액, 뭐 초과환급세액이라고 하는데 미납세액 곱하기 이 식대로 외우시면 돼요. 신고불성실 10% 곱하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미납세액 곱하기 10% 곱하기 50% 감면. 납부불성실도 미납세액 곱하기, 얘는 식이 10,000분의 3이야. 그리고 곱하기 경과일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은 우선 미납세액을 구해야 되는데 이 미납세액이 봐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 비교해서 매출세액이 더 크면 더 냈어야 되잖아요. 매출세액 뭐가 있었는데요? 아까 요걸로 볼까? 우리 부가가치세 2천만 원에 200과 250에 25만 원에서 매출세액은 요거죠. 225만 원. 그리고 얘는 영세율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5천만 원에 대해서 매출세액은 0이죠. 그죠? 그리고 2천에 200이었죠. 매출세. 그리고 매입세액은 없고요. 시가 250에 부가가치세 25만 원. 그럼 매출세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만 원, 25만 원 매출세액. 매입세액은 없잖아요. 그럼 매출세액이 225만 원이고 매입세액은 없으니까 0이니까. 요게 미납세액이 되겠죠. 그죠? 미납세액 225만 원 곱하기 계속 이렇게 10% 곱하기 50% 감면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11만 2,500원 나와요. 11만 2,500원. 미납세 곱하기 10% 곱하기 50% 감면 하면 요 금액 나와. 신고불성실. 그럼 납부불성실은요 똑같아요. 납부불성실도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금액을 미납세액 납부불성실 곱하기 10,000분의 3 곱하기 경과일수. 7월 25일 날 신고했는데 10월 23일 날 수정 신고 납부했대요. 미납일수는 며칠로 하재요? 경과일수 90일로 하재요. 90일. 그러면 곱하기 90일이야. 곱하기 90일. 그럼 이거 얼마 나오냐면 60750 나와요. 납부불성시 가산세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야. 또 있어.
바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시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얘는 공급가액에 곱하기 0.5%. 그리고 신고 들어간 건 또 6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이에요. 그래서 50% 감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공급가액 곱하기 0.5% 곱하기 50% 감면. 그러니까 공급가액 영세율 아까 얼마 있었는데요. 직수출 5천만 원짜리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 신고 불성실 한 거야. 그래서 5천만 원에 영세율 값표 곱하기 0.5% 곱하기 50% 감면이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은 12만 5천 원이 나와. 12만 5천 원. 그래서 이거만큼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까 전에 가산세 탭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자,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할 때는 여기야. 신고불성실 그 납부불성실 중에 신고불성실은 69번 일반 과소초과환급 일반. 여기 납부불성실은 71번이에요. 미납세액이 아까 얼마였죠? 200 둘 다 225만 원이었죠? 그래서 225만 원 신고불성실 225만 원 미납세 곱하기 10% 곱하기 50% 감면 11만 2,5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25만 원 곱하기 만분의 3 곱하기 경과일수 90일. 그러면 60750. 그리고 영세율 과세표준 영세율 과표 5천에 0.5% 곱하기 지금 0.5% 되어 있는 상태야. 여기서 50% 감면. 그러면 12만 5천 원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가산세 다시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가산세가 뭐였냐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였어요. 미발급 공급가액의 몇 프로라고요? 이거 2% 가산세 부과. 2% 공급가액의 2% 가산세. 그래서 지금 공급가액이 얼마였냐면 세금계산서 2천만 원짜리 발급 안 한 거 있었죠? 이 금액의 몇 프로였다고요? 2%만큼. 즉 40만 원. 그래서 가산세 가산세 없어졌네.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이 몇 프로라고요? 2% 미발급 가산세. 그래서 공급가액 아까 2천만 원 곱하기 2% 40만 원이 가산세 첫 번째. 그리고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따라 당길 거예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요. 미납세액 곱하기 몇 프로? 10% 곱하기 50% 감면.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미납세액은
아까 전에 첫 번째가 첫 번째는 영세율이었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미납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것, 매입세액 요거 뺀 거니까. 근데 아까 전에 직수출은 매출세액이 0이고요. 중고 트럭 2천만 원에 200이 매출세액이고, 그리고 타계정 대체 250에 25만 원. 그래서 225만 원인 거죠. 매출세액은 225만 원. 매입세액은 없잖아요. 그러면 매출세액이 더 크니까 이게 미납세액이라고. 225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50% 감면,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요. 이 금액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신고불성시 11만 2,500원이 됐죠. 또 납부불성시 가산세, 납부불성시 미납세액 곱하기 만분의 3 곱하기 경과 일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납세액은 지금 위에 보면 매출세액 225만 원, 매입세액 0, 매출세액이 더 크니까 미납세액이라고, 곱하기 만분의 3 곱하기 경과일수 며칠로 하재요? 90일로 하자고 했죠. 요거만큼. 이 금액이 얼마예요? 60750. 그리고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불성시 가산세,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불성시 가산세 공급가액 곱하기 0.5% 곱하기 신고 6개월 이내 신고 들어간 거 50% 감면, 이렇게 외우라고요. 그럼 영세율은 아까 뭐가 영세율이었어요? 직수출한 거 5천이 영세율이었죠. 5천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50% 감면,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럼 이 금액은 12만 5천 원이 돼요. 12만 5천 원. 그래서 지금 요 데이터는 생계에서 미발급 여기 들어온 거죠. 2천에 2%. 그리고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의 일반 여기 미납세액 225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50% 감면, 요 금액. 납부불성시 미납세액 곱하기 만분의 3 곱하기 경과일수, 요 금액. 영세율 과세 표준 5천 곱하기 0.5% 곱하기 50% 감면, 이 금액. 이렇게 해서 가산세는 698250이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까지 구하고 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요. 뭐까지 하는 거냐면 과세표준 명세를 포함하래요. 과표는 얘가 지금 과표거든요. 이거만큼을 2,200이 2,000 그리고 250 요 부분을 명세하게 작성한 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표명세입니다. 그래서 과표명세는 요거 클릭하셔서 과표명세 클릭하셔서 자, 과표명세 여기 금액 여기에 과세표준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 금액만큼, 그럼 그 금액만큼 조금 더 입력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1717 굿빵빵에서 1717 굿빵빵 제조 도소매업 과표가 직수출 5천 있죠. 직수출 제조지 뭐. 그리고 요거는 중고 트럭은 2천만 원. 이거는 제품 매출이 아니죠.
이건 수익금액 제외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매출액이 아닌 것들 있죠. 그건 수익금액 제외야. 마찬가지 250 있죠. 얘도 매출액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수익금액 제외야. 얘는 합치면 수익금액 제외는 2250이고 그리고 직수출 5천만 더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1717 굿빵빵이 아니라 5천을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1767 굿빵빵이 돼요. 우선 5천 먼저 여기다 1767 이렇게 돼요. 5천. 그리고 나머지 매출액은 아닌데 부가가치대법상 과세 표준이었던 2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250만 원. 2250만 원 있죠? 515050이네. 여기에 2250만 원. 이렇게 입력하는 거야. 그래서 이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명세하게 요 부분이다. 17904빵빵 빵빵빵이라고 돼 있죠? 이걸 명세하게 나타내 주는 거야. 이 금액과 일치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 제조 도소매 그 금액은 여기 입력하고 그리고 간주 공급 고정자산 매각액은 여기 수익금액 제외란에 입력해서 결과적으로 과표는 이 금액과 일치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결산할게요. 결산. 결산은 수동 결산 사항과 자동 결산 사항이 있죠. 그래서 우리 수동 결산 사항과 자동 결산 사항 하면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잘 안 보이죠, 그죠? CF 모자 썼는데 대감이 침을 태에 뱉어서 기말에 법원에 갔다. 요게 자동 결산이고 나머지는 수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하는 거 수동 결산 사항이고요. 그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수동 결산. 부가가치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금하고 상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수동 결산이죠. 그죠? 수동. 이걸 하려는 게 아닌데. 수동. 그리고 부가가치세 예수금 대금금 정리하는 거 수동. 3번 전기 성급 비용 어쩌고저쩌고 수동 결산이죠. 4번 외화 장기 차입금과 관련한 평가 수동 결산이죠. 왜 수동 결산이 왜 이렇게 많어? 수동 결산.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 거 요거 자동 결산 사항입니다. 그러면 1, 2, 3, 4번 수동 결산하고 그리고 5번 자동 결산하고 맨 마지막에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첫 번째 매도 가능 증권 처음에 1월 1일 날 1000주를 샀고요. 이때 장부 금액은 10,000원이었어, 한 주당. 그러면 1000주 곱하기 10,000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처리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 얘는 뭐 어렵진 않네요. 1000주가 있었고요. 1000주를 주당 10,000원 주고 그러면 10,000,000원이야. 처음에 샀을 때는 매도 가는 건 10,000,000원이었는데 얘가 한 주당 500원씩 올랐어요. 그럼 1,050만원이 되네.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을 50만원만큼 늘리는 회계 처리를 수동 결산해야죠. 일반 전표 12월 31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이때 매도 가능 증권은 두 개 중에 밑에 거 178번 요거 쓰는 거죠. 이게 투자 자산이죠. 만기 보유 증권도 밑에 거 쓰는 거야.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50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만원.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수동 결산. 두 번째,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부가세 대금과 예수금 정리한답니다. 그때 보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금 여기 있네요. 얘가 부가세 예수금이고요. 과세 표준 및 매출세, 매입세, 부가세 대금이죠. 그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으로 보내고요.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죠. 대변으로 보내. 그럼 얘는 대변에 있었던 거 차변으로 보내고요. 부가세 대급금은 얘는 차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변으로 보낸 거야. 그러면 원래는 자 12월 31일 날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보냅니다.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서 차변으로 금액은 3,600,020,000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서 대변으로 31,945,000 이렇게 하면 원래는 지금 대차 차익 4,075,000원이잖아요. 근데 얘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야. 그죠? 이익이 확정 신고 때는 전자신고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10,000원을 해줘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될 금액은 4,075,0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10,000원 세액공제 해주면 4,065,000원이죠? 이때 10,000원 뭐라고 처리할 거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0,000원 중 10,000원 영업의 수익 적절한 거 쓰래요. 10,000원 뭐라고 적절한 거 뭐라고 써야 돼요? 적절한 거 대변에 10,000원만큼. 뭐요? 잡이익이라고 쓰시면 돼요. 잡이익 10,000원. 그러면 4,075,000원이 아니라 4,065,000원이 된다고요. 대변에 그걸 미지급 세금으로 분기하는 거야. 이건 환급일 경우는 미수금이고요. 지금은 내야 되니까 미지급 세금으로 분기한다고요. 미지급 세금 요렇게 분기하시면 돼요. 자, 3번 전기말 선급비용 2,400 공장 임차료 올해 1년치 선납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전기에 작년 말에 공장의 임차료를 먼저 낸 거예요. 그러면 자 내면서 선납한 거니까 먼저 지급한 거 뭐라 그래요? 선급 비용이라고 하잖아. 2,400 이렇게. 뭐 보통 예금 뭐 이렇게 했겠죠. 돈 줬을 테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올해 1년 지나고 나면 이 선급 비용이 비용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이 선급 비용은 자산이잖아요. 그죠? 자산. 선급금 친척 계정 과목 자산이야. 근데 이제 올해 12월 30일이 되면 선급 비용이 차변에서 어느 쪽으로 가? 대변으로 가야죠. 그죠? 그러면서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 대변에 선급 비용, 차변에 있던 거. 확인할까? 학회 전에 시단표. 2,400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작년에는 선급 비용이었지만 올해는 기간이 12월 30일 경과했으니까 차변에 있던 선급 비용 대변에 보내면서 비용 처리해야 된다고요. 2,400 어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냐? 여기 보니까 얘는 당사는 2018년도 4월 1일 공장 건물 신축 완공해서 이전했대요. 공장 건물을 신축 완공해서 이전했대. 이전 후에 공장 건물은 영업부 관리부 직원들 휴게시설로 썼대요. 봐봐요. 그러면 2,400 중에 얘가 이제 공장이 원래 얘가 임차료거든요. 올해 임차료 1년 동안 임차료 쓸 건데 4월 1일 날 1년 중 4월 1일 날 공장 건물을 신축해서 완공해서 이전했대요. 그럼 지금 구건물 있죠? 구건물은 뭘로 사용한다고요? 영업부 관리부 직원들 휴게실로 사용하였다. 영업부 이전 후에 구 공장 건물은 영업부 관리부 직원들 휴게시설로. 그러면 이전 전에 요 금액만큼의 선급 임차료, 그러니까 임차료죠. 요거는 공장 비용이 될 거고요. 제조 비용이 되겠죠. 500번대. 이전 후에는 뭘로 사용했대요?
여기 영업부 관리부 직원들 휴게시설로 사용했대요. 이 부분은. 그럼 이 임차료는 영업부니까 판관비가 되겠죠. 그래서 3월달 3개월치 있죠. 2,400이니까 12로 나누면 한 달에 200씩이네요. 200만원 곱하기 3개월 600만원은 500번대 임차료. 그리고 나머지 9개월치 있죠. 9개월 1,800만원은 800번대 임차료가 돼야겠네요. 근데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임차료 500번대 300, 임차료 나머지는 800번대 600이죠. 1,800 이렇게 처리하셔야죠. 외화 장기차입금의 계정 과목으로 잘 봐요. 계정 과목 이름이 장기차입금이 아니라 외화 장기차입금의 계정 과목으로죠. 외화 장기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외화 장기차입금의 계정 과목으로 900만원 있었는데 900만. 결산일 현재는 환율이 1,100이래요. 그럼 이때는 얼마였는데요? $10,000 900원이면 달러당 900원이었겠죠. 근데 달러당 얼마로 바뀌어? 1,100. 달러당 200원씩 올라갔네요. $10,000 곱하기 200원 하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만큼 외화 장기차입금을 더 갚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 기업의 외화 장기차입금은 $10,000 곱하기 현재 시점에서 1,100원으로 갚아야 되니까 외화 장기차입금이 1,1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만큼을 더 늘려줘야죠. 그죠? 그래서 대변의 외화 장기차입금 국민은행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200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기말재고 자산 구매 기말 제품 중에 구매자가 기말 제품 여기 다른 것들은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 기말 제품은 구매자가 구매 의사 표시한 시성품 420이 포함되어 있네요. 시성품은 시용계약이죠. 시용계약 시성품 판매자가 있고요. 판매자가 시성품을 보내는 거야. 구매자한테 써보고 좋으면 사. 그래서 420만원만큼 보내놨는데 구매자가 조금 써보고 오 좋아 살게 오케이 이랬어요. 그러면 저 420만원은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판 거죠. 팔린 거야 저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 기업의 기말 제품은 지금 여기 420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구매 의사가 표시한 시성품이. 그러면 1620에서 420을 뺀 금액이 팔렸으니까 420은 우리 게 아니죠. 그러므로 1620이 아니라 420을 빼면 1200이 기말재고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결산 끝났으니까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셔서요. 1월부터 0112 기말재고 자산 컨트롤 좌측 하단 맨 끝에 컨트롤 있죠. 그리고 F 누르면 찾기. 그래서 기말 치시면 돼요. 엔터. 기말 원재료 아까 기말 원재료 900이었죠. 9 플러스 2번 엔터. 컨트롤 다시 F 다시 엔터. 그럼 기말 제공품 아까 기말 제공품 500이었나? 기말 제공품 5 플러스 2번 엔터. 컨트롤 F 엔터. 기말 제품. 기말 제품은 1200이라고요. 1200. 1620이 아니라 1200이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뭐 눌러달라고요? 전표 추가. 이렇게까지 하시면 결산 끝. 자 그리고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김성진의 7월 급여 25일날 기본급 월차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자격수당 등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자료에 뭐라고 나오냐면 식대 이외에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자, 식대는 그러면 과세야 비과세야 이거? 비과세죠. 그죠?
식대는 현물 식대를 주면 현물 식대는 비과세고요. 그죠? 밥은 안 줘. 그냥 돈만 줘. 돈, 식대 돈으로 줘요. 돈으로. 그러면 얼마까지 비과세요? 10만 원까지. 월 10만 원 이내 비과세죠. 월 10만 원 비과세야. 그래서 저거는 비과세.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가 되려면 우선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인 소유 차량이라고 돼 있죠. 본인 소유 차량. 본인 소유 차량으로서 회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 소요되는 여비 대신에 지급하는 부분을 실비 변상 성격으로 보상해 주는 거다. 뭐 주는 거야 이거? 회사 직원이 지차 가지고 자기 차 가지고 업무 활동에 쓰는 거야. 회사 업무 활동. 그러면 내 차 왔다 갔다 하면 뭐 들어가요? 기름값 들어가잖아. 그죠? 기름값. 감가상각도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름값 주는 거야. 기름값. 그래서 기름값 비과세 이렇게 된 경우 월 20만 원 이내 차량 보조금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판단하셔서 자가운전 보조금 요것도 비과세야. 다른 것들은 다 과세예요.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월차수당, 자격수당 이런 것들은 다 과세입니다. 비과세 몇 개 안 돼요. 지금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외우세요.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요런 상황의 경우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나머지는 뭐 제대로 입력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 원천징수 클릭, 급여자료 입력, 급여자료, 그리고 수당공제 있죠. 수당공제 클릭. 이렇게 기본급 과세, 상여과세, 직책수당 과세, 월차수당 과세,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은 아무 말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자, 얘를 뭐 사용 여부를 여부 이런 얘기 없으면 그냥 놔두면 돼요. 그리고 그럼 뭐가 없어요? 지금 아까 자격수당이 있었죠. 자격수당. 자격수당은 검정색이었죠. 아까 이거 과세. 자격수당 하나 더 과세로 설정하시면 돼요. 클릭하셔서 다른 건 안 하시고 자격수당만 하나 더 하시면 돼요. 자격수당은 과세. 엔터 치시면 돼요. 엔터. 그리고 공제 등록에는 할 거 없어. 확인. 그리고 귀속연월. 자, 귀속연월. 귀속연월은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이고요. 07. 그리고 지급연월일은 7월 며칠 날? 급여 지급일 7월 25일이죠. 7월 25일. 김성진 씨에 대한 거죠. 아니요, 누를게요. 김성진. 그래서 김성진 클릭하셔서 김성진 금액만 입력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여기는 아마 프로그램 한국세무사의 기출문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여기 소득세 등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건강보험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만 입력 잘 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 기본급 220, 상여 100만원, 직책수당 25만원 계속해서 과세가 돼요. 월차수당 15만원도 과세. 그리고 여긴 식대네. 식대 15만원이죠. 아까 식대 비과세라고 했죠. 얼마까지? 10만원은 비과세, 5만원은 과세야. 그래서 여기 10만원 비과세 찍힐 거고요. 5만원은 여기 올라갈 거야. 그죠? 10만원, 여기 5만원.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딱 20만원 받았죠? 그럼 20만원 하면 다 비과세로만 될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30이야. 그럼 20까지는 비과세 올라간 거 그대로 있을 거고 10만 원이 과세가 될 거예요. 이렇게 20이죠.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자격수당이 있죠. 자격수당 과세 35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국민연금 저 금액 입력하시면 돼요. 국민연금 18만 원 여기 있는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건강보험 12124빵빵 장기요양보험 여기는 79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책은 8950 그죠? 입력하는 거는 뭐 전자세무였으면 이걸로 했으면 됐고 우리는 프로그램이니 우리 그 프로그램으로 할 때는 책에 8950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용보험은 26,000원 소득세는 12만원 지방소득세는 1,200원이 됩니다. 요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요게 급여자료 입력. 2번 계속근로자인 황설아 씨의 총급여는 5,800이고요.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금저축대과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배우자는 근로소득으로 총급여 300만원이 있고 자녀와 아버지는 모두 소득이 없으며 아버지는 장애인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시 추가공제는 없는 것 그리고 주민번호는 뭐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 배우자, 자녀, 아버지 그래서 연말정산 우선은 사원등록 메뉴 가셔서 사원등록 첫 번째로 할 일이 사원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입력하고 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원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입력하고 이렇게 사원등록 메뉴에 가셔서 황설아 씨 부양가족 명세 탭 황설아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죠. 무조건. 그죠? 그리고 황만철님은 아버지 황만철 74세고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장애인이시네요. 그리고 소득은 아까 전에 배우자밖에 없죠. 근로소득 300. 그러면 자 황만철님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연령은 검토 그죠? 5는 어딨나? 60세 이상 만 그리고 소득 금액이죠. 1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황만철님은 60세 이상이시고 그리고 소득금액 없으시죠? 그럼 기본공제 받고 추가공제도 검토해야죠. 70세 74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그럼 황만철님은요 우선은 경로우대도 받으시는 거고요. 70세 이상이시면 경로우대 받죠.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으니까 장애인 공제도 받네요. 그래서 자 황만철님 60세 이상 기본공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세 나이 알아서 되면 자동으로 70세 넘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경로우대 이렇게 되죠. 뭐 해야 돼요 또? 장애인은 아무 말 없으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있죠. 아버지는 장애인인데 없네. 그치?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아요. 우리 책에는 돼 있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이렇게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래서 아버지 기본 공제 받고 추가 공제로 경로 우대 받고 장애인 공제 받았습니다. 체크. 경로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최민성님. 최민성님은 배우자네요. 배우자는 연령 요건은 판단 안 하고 소득 요건은 판단하는데 총급여가 300이죠. 총급여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괜찮아요? 500까지 괜찮죠? 총급여 500까지 소득금액 100 이하인데 원래는 총급여 500이면 소득금액 100 넘어요. 근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까지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민성님 배우자 공제 기본공제 받고 최철환님 최철환 자녀 만 19세 20세 이하죠. 그죠? 기본 받고 그리고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니까 그래서 최철한 자녀세액공제 돼 있죠. 자녀세액공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황설아님에 대해서 황설아님 본인 받고요. 황설아님은 여자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아까는 어디였지? 부녀자 공제죠.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거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 그래서 최철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녀였을 때 기본 자녀 있죠? 최철환이었나? 그죠? 그래서 한 명 있으니까 한 명 체크하면 자녀세액 공제 1인당 15만 원 해준다고요. 근데 이제 부녀자 공제 있죠? 이거 부녀자 공제. 거주자 본인인 경우 자 해당 배우자가 있는 여성. 지금 그분이 황설아님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죠. 그죠? 소득하고는 상관없어. 배우자 소득하고는. 근데 본인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 종합소득 금액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런데 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나와 있잖아. 3천만 원 이하인지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외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갔니? 이거 총급여 5,800. 그러면 얘는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원칙적으로는 여기 있어야 돼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있죠? 지금 5,800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얘가 백데이터가 잘못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백데이터가 여기가 5,800이었을 거야. 왜 1억 1,600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백데이터는 여기가 5,800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5,800 여기 이제 5,800이 돼 있어야 되는데 뭐 데이터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총 급여가 5,000 얼마? 5,800이면 알아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줘요. 근로소득 공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금액 있죠? 요 금액만 확인하면 돼. 이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셨으면 돼요. 근데 황설아님은 이 금액이 3천이 넘어. 총급여가 5,800이면요. 근로소득 금액은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황설아님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황설아님은. 자, 그렇게 하시고 요렇게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의 연금저축택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클릭하셔서 황설아님. 자, 본인 황설아.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 특별세액 공제는
요쪽에 있죠. 이쪽에. 그래서 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료 112만 8천 원. 자, 자동차 보험료 112만 8천. 아유, 어디? 일반 보장성 보험이죠. 그래서 112만 8천 원. 112만 8천 원. 112만 8천 원. 100만 원에 12% 세액공제. 한도죠. 100만 원에 12%. 저축성 변액 보험료.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죠? 저축성 보험. 자동차 보험료 공제 대상.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 아니고요. 보장성 보험만 공제 대상이야.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대상이죠. 공제되죠. 의료비, 질병 목적 의료비는 되는데 미용 목적은 안 되죠. 그러면 700만 원 중에 얼마만 되는 거예요? 질병 치료 목적 400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미용 목적은 안 돼. 그리고 직불카드. 직불카드 중에 세금 지출한 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은. 그러면 2천만 원 중에 300 빼면 1700인데 그 중에 대중교통이 180 있네요. 그럼 1700에서 180을 뺀 나머지가 직불카드. 180은 대중교통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대중 1700 중에 180 빼니까 1520. 직불카드는 1520. 2천만 원 중에 취득세는 안 되고요. 그죠? 자, 직불카드 2천만 원 중에 취득세는 직불카드 사용액에서 빼야 된다고. 그럼 1700 남잖아요. 그죠? 1700에서 180은 대중교통 따로 180. 그 나머지 1520은 직불카드.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누구 것만 돼요? 청약저축, 연금저축은 본인 것만 됩니다. 연금저축, 청약저축, 연금저축 본인 것만 돼요. 본인. 400만 원 공제 대상이야. 연금저축. 대중교통 180, 직불카드 1520. 그럼 요것부터 먼저 할까요? 본인에 대한. 그래서 보험료는 했고요. 두 번째 변액보험 저축성 안 되고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여기 기부금 쪽에 아무데나 누르셔서 종교단체 되게 많죠. 2월 기부금이 있기 때문에 당해 기부금 잘 선택하셔서 하셔야 돼요.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얼마였어? 120이었나 아까? 500이네. 500. 그래서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왜 이래?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500. 이렇게 입력 확인. 그리고 의료비 질병 치료 목적만 가능하죠. 400만 원 본인 의료비. 여기 노란색 더블 클릭. 본인 400만 원 확인. 또 직불카드 사용액. 근데 180은 우선 300은 취득세였으니까 안 되고요. 1700 중에 대중교통 180, 직불카드 1520. 신용카드는 여기 있죠. 대중교통 180. 직불카드 선불카드 1500.
20 이렇게 된다고. 자, 그리고 배우자는 기부금과 신용카드가 있죠. 기부금은 연령 요건은 판단하지 않고요. 소득 요건은 판단합니다. 소득. 이때 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데 배우자는 아까 전에 총급여가 300이었었어요. 총급여가 300, 500까지는 괜찮다고. 그래서 배우자의 기부금 공제 가능하다고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하지만 자, 중고차 구입비가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 문제가 또 그 한국세무사회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콕스는 이게 중고 차량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신차 구입이라고 돼 있죠. 아이콕스는 신차 구입 이렇게 돼 있어. 중고 차량은 매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콕스 교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지금 아이콕스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니까 아이콕스 교재에 맞춰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신용카드 400만 원. 그러면 신차 구입비는 400은 공제가 안 되니까 얼마만 공제 받으면 돼요? 1,400에서 400을 뺀 금액. 신용카드는 900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차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답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우선은 바뀌었거든요. 중고차는 매입 금액의 10% 공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신차로 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차는 400만 원만큼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안 되니까 1,300에서 400을 뺀 900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기부금 신용카드 먼저 할까? 기부금. 신용카드 얼마라고요? 신용카드 900만 원. 이렇게 확인. 그리고 기부금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중 연령 요건 검토 안 하고 소득 요건 검토하는데 소득이 총급여 500 이하였죠. 그러므로 배우자 세이브 더 칠드런 기부금 120만 원 공제 가능. 세이브 더 칠드런 기부금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야. 종교단체 외 기부금 120 확인. 총급여가 300인데 그 중에 120 기부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녀 최철한 고등학교 등록금 교육비죠. 교육비는 연령은 검토하지 않지만 연령은 소득은 검토하죠. 근데 최철한 뭐 소득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철한 교육비 공제 가능. 시력 보정용 안경. 안경은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주죠. 1인당 50만 원 한도. 그러니까 80만 원 다 안 되고 얼마까지만 50만 원까지만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거고. 50만 원. 80 입력하면 안 돼요? 50. 요거 입력하시면 돼. 수학 보습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죠. 의료비, 질병 치료 목적, 의료비 공제 가능하죠. 의료비는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아무도 검토 안 해요. 연령 요건도 검토 안 하고요. X 해야지. 연령 안 하면 X. 소득 요건도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비 공제도 가능해요. 그럼 자녀 교육비 300만 원까지 초중고 교육비 초중고 또 더블 클릭 240 한도가 300이죠. 240 공제 가능. 그리고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
의료비, 일반 의료비, 일반 의료비. 여기에 얼마까지? 80이니까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그리고 수학 보습 학원비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의료비 또 있네. 100만 원. 그죠? 그러면 아까 의료비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 일반 의료비가 150이라고 바뀌면 되겠네요. 안경급비는 50만 원까지예요. 미용 목적 안 되고 의료비 질병 치료 목적만 돼요. 그리고 아버지 장애인 전용 실비 보장성 보험. 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장성 보험은 연령은 판단을 하는데 연령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소득은요. 소득은 아버지 없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 받을 수 있고요. 100만 원 한도로 15%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죠. 의료비. 근데 아버지가 74세이시면 경로우대가 65세부터잖아요. 그러니까 65세 또는 장애인 둘 중에 의료비는 경로 또는 장애인 둘 중에 아무데나 입력해도 돼요. 그래서 우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입력. 200. 100만 원 한도로 15%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 한도로 15%. 일반 보장성 100만 원 한도로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100만 원 한도로 15%.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료비는 의료비. 아버지가 65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셔도 되고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장애인에 넣으셔도 돼요. 여기다 넣을게요. 장애인에다가. 그래서 7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 하시면 연말정산까지 입력된 겁니다. 아휴 힘들다. 일단 1시간 반이나 걸렸네. 자, 아무튼 65회 기출문제 실기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 하나를 더 할지 아니면 운동하고 와이프를 보러 갈지 가면 안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일 또 계속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뭐 추석 연휴여서 뭐 이거 타고 있지는 않으시죠? 웬만하면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